그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정권을 잡잖아요. 네. 근데 2000 그 뒤에 상당히 대표적으로 그래도 다른 유수 언론들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던 그런 음. 사안들만 정리를 해도 지금 뭐 여기 아유, 10 건이 넘죠. 푸틴의 데스노트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게 뭐 데스노트 아니냐. 어. 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 단 한 건도 네. 인정한 건이 없죠. 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단 그죠. 뭐 좀 의구만 일고 있는 보면은 거죠. 네. 이 정권을 잡은 뒤에 2004년부터 이 2009년까지 이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많습니다. 예. 아. 지금 뭐 이 파울 클레브니코프, 뭐 안나 폴리콥스카야, 음음. 예, 그다음에 이반 사프로노프, 뭐 전부 기자들인데 왜 음. 무슨 기사를 썼다가 문제된 사람들이에요. 음음음. 이 파울 클레브니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 올레가르히라고, 이걸 이제 뒤에 음.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음음.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을 올레가르히라고 부르죠. 네. 이 세력은 사실 푸틴이랑 밀접한 관계가 음.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유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대단한 지원을 해줬던 사람이고 공생 관계였어요, 네. 사실. 네. 근데 이러한 푸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아. 근데 포브스는 사실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세계 네네. 100대 부자, 뭐 누구냐. 네. 네. 네, 이런 기사로 유명한 곳인데, 포브스에서 러시아 100대 갑부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서 누가 부자가 됐는지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왜 이렇게 올리가르이들이 갑 많아졌지? 갑자기. 예, 갑자기. 음. 근데 이 사람들의 부의 수준이 러시아 내에서 뭐 부자다 이런 게 아니라 전 갑자기 세계? 전 세계에서 상당한 부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푸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서 그 관련 탐사 보도를 했던 음음음. 기자인데, 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가해자는 잡혀요? 못 잡혔어요? 잡혀도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일단 아. 잡으려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죠, 당연히. 네. 안나 폴립콥스카야도 체첸 분쟁 지역에서 러시아가 네. 어떤 어, 지- 지금 뭐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 쓰다가 가셨고요. 네. 이반 사프로노프는 러시아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3차례나 연속 음 실패했다라고, 이게 뭐 나름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이 네. 보도하고 나서 네. 건물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게 전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푸틴의 집권 전반, 그러니까 전반 어 10년기를 예. 보자면은 예. 미디어에 대한 대단한 압박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사 예, 쓰는 거네요. 러시아에서 기자 생활한다라는 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정말 무슨 호신용 뭐 음.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고 그랬다고 음. 하니까 기자들이, 음음. 그러니까 뭐 당시에 그 한국 특파원들이 쓴 기사들을 보면은 이 러시아 기자들은 그런 그 호신용의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아. 만약에 이제 기자가 죽었다, 네. 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네. 뭐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있었나? 뭐 이런 아.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음,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 당시에 뭐 뉴욕 그 언론인 보호위 이런 데 통계에 따르면은 2006년에서 2007년 음. 이 1년 사이에 러시아 언론인 러시아에서 죽은 기자, 그러니까 네. 살해 사건으로 죽은 예예. 기자만 13명이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뭐 네. 100몇십 명이 러시아에서 기자가 음. 살해됐다는 그런 얘기가 음. 있더라고요. 아. 네,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근데 청부 살인이 원래 많은 국가고, 네. 청부 살인 비용 자체도 굉장히 싸대요. 예. 그러니까 비용도 아세요? 한 뭐 몇백만 원 아 수준이면은 네. 사람을 처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외신들에 따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청부 살인이 많다 보니 네. 사실 이렇게 푸틴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를 써서 쓴 기자가 죽었다고 음. 했을 때 그게,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죠. 워낙 청부 살인이 많다 보니. 아. 음. 그래서 뭐 누가 죽였는지, 뭐 어떠한 원한 관계를 가지고 음. 있는지 이게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않고 수사할 의지도 별로 없어 예. 보이고. 그리고 뭐 죽은 것만 뭐 이 정도인 거지, 음. 뭐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꼭 원시적인 폭력 형태뿐만이 아니라 네. 아예 그 지도부와 사주를 다 갈아버리는 형태도 많이 취했어요. 어. 그래서 어
아예 뭐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경우에 뭐 음.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을 갈아치워버리고, 음. 예. 그다음에 유력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음. 아예 주주가 돼버렸어요, 정부가. 아니면 사버리는 혹시, 예, 거군요. 아니면 공기업들 네네. 이런 데가 들어가서 주주가 되면서 음. 이제 논조를 컨트롤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사실상 러시아는 지금 푸틴에 맞설 수 있는 언론사가 없다고 보면은 되는 수준이 됐죠. 그쵸. 예. 맞서면은 뭐 문 닫거나 아니면 팔려버리거나 아니 아니면 잘리는 죽거나. 거니까. 예, 네. 심지어 죽어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돼서 제 생각에도 네. 이런 식으로 한 20년, 아니 20년이 아니죠. 이거 한 몇 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네. 몸살이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몇 뭐, 년이면 왜요? 몇 예. 달이죠. 예.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아닌 예. 거잖아요. 예. 망명을 했던 러시아 기자들이 있죠. 네네.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후반기 쪽을 좀 보면은, 네. 이제 2013년에 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재벌? 이 사람은 사실상 푸틴을 대통령에 앉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에 사실상 당시에 네. 그 대통령이었던 네. 그 보리스 옐친이 이제 약간 네. 쫓겨나듯이 네네. 나가면서 네. 그때 이제 푸틴이 음. 대행을 맡죠. 대통령 대행을 맡았다가 이제 네. 총선을 하면서 네네. 대통령에 앉게 되는데, 네. 이 베레조프스키는 사실 옐친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옐친 때 과거에. 부를 쌓았던 부자고, 그런데 갈아탄 거네요, 갈아탄 라인을. 거죠. 예. 네. 이제 후임자가 사실 이제 푸틴이 낙점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음. 갈아타서 음.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 지지를 줬는데.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네. 8월에 5월에 대통령이 됐는데, 네. 11월에 바로 쫓겨나요. 왜요? 예, 베레조프스키는 바로 그러니까 자기 토사구팽을 당한 회사에서? 겁니다. 아니, 러시아에서 추방이 돼요. 아예.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러시아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고 네. 뭐 자산 동결당하고 이래가지고 재산도 잃게 네.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냥 해외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는데, 네. 수차례 좀 암살 위기가 있었어요. 예, 네네. 뭐 자동차가 막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아. 암살 위기를 거치다가 살아남았는데, 네. 결국에 13년 뒤인 2013년에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인은 뭐였어요? 사인은 알 수 없대. 예? 그냥 여기도 돌연사에 사인도 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사이가 있었던 거예요? 왜 푸틴은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를 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나와 예, 있지 그것까지는 잘 않고. 모르겠는데, 그 몇 달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13년을 쫓아다니면서 만약에 그 제거를 하려고 지원을 했을까요?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불법적인 음. 공여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음. 상황들 때문에 음. 그냥 빨리 내친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음. 정확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러시아 부총리였던 보리스 nem초프가 네. 충격받아서 죽고요. 네. 네, 데니스 브로넨코프, 여기도 정치인이네요. 정치인이었죠. 충격받아서 네. 죽고. 그다음에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그 이중 스파이였죠. 미국이랑 와. 그 러시아의 이중 스파이였는데, 음음. 딸이랑 같이 앉아 있다가 그 노비촉에 중독이 돼가지고, 네.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네네. 예, 당시 살아났는데 음. 이 노비촉의 무기가 나발리에게 또 쓰이죠. 그쵸. 예, 2020년 2020년. 8월. 네. 사실 나발리가 이때 죽을 뻔했던 거잖아요. 그쵸. 예, 사흘 동안 뭐 혼수 예, 상태였다고 혼수 하니깐요. 예. 상태였었고, 이 노비촉이라는 그 독극물이 네. 김정남 암살 네. 사건 기억하세요? 네네. 그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네. 공항에서 그때 그 네. VX 독극물, 예. 북한에서 만든 음. VX 독극물의 뭐 독성이 8배래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영국에 있는 한 실험실의 음. 비밀 실험실, 뭐 그 실험실 이름도 모릅니다. 음음. 근데 거기에서 음. 이 노비촉의 치료법을 좀 아나 봐요. 예, 음음음. 그래서 당시 어, 그래서 그거를 살 수 치료를 있었다? 해냈다는 거죠, 그거를. 음. 그래서 산 거예요, 나발니가. 네. 살았는데 다시 이제 가둬가지고 음. 음. 어, 음. 수감을 해놨다가 3년 음. 뒤, 3년 한 반, 절반이 3년 음. 6개월 만에 음음. 이번에 음. 다시 돌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노비축이 일종의 살충제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빠르게 네, 이제 근육 조직이나 장기에 흡수가 돼서 이게 마비를 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단 몇 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요. 독성을 가진 네.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 뭐 홍차 독살 이런 것도 유명했잖아요. 그 네. 리트비넨코 같은 경우에 예. 홍차 독살. 그 그게 뭐예요? 홍차 찻잔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독극물을 또 이제 묻혀 그 놓은 연방 거예요? 보안국 그 FSB 요원이었는데 음, 음, 여기는 아마 음. 푸틴의 비밀을 많이 알았던 사람 같아요. 여기 보면 2006년 아, 11월에 그 네, 리트비넨코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부정부패 폭로하고 이러니까 예, 폴로늄. 뭐 어떻게 약간 그 핵 물질이랑 좀 이거 비슷할 것 방사능 같아요. 물질이죠.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게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검출될 수가 없는 건데 네네. 어쨌든 이 사람 이제 망명했어요. 부정부패 폭로를 네네. 한다고. 네. 망명해서 영국에 있는데 네네. 근데 러시아 정보부 요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음, 그랬는데 만나고 나서 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부검을 해봤더니 이 폴로늄이 검출이 됐다. 몸에서. 예. 그래서 당시에 그 홍차 찻잔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폴로늄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찻잔, 이게 만난 지 3주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하고, 네. 그럼 3주 후에 이제 그 찻잔을 검사했다는데, 뭐 설거지 안 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막, 그 살충제와 비슷한 노비초, 그리고 일종의 핵물질인 폴로늄, 이러한 네. 독극물을 사용해서 이제 푸틴의 정적들이 일단 의문의 네, 사망 사고가, 정적들이 이제 쫙 정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상 그 나발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이후에는 음, 뭐 사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 네, 제거가 됐다고 봐야죠. 예, 네네, 지금도 아예 뭐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그쵸, 보여졌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음, 시작하면서 음, 사실상 기업인들에 대한 음, 이제 숙청 음, 내지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가지고 뭐 그 알렉세이 나발리 외에도 그 이후에 그 2020년에 그 노비초 그 암살 시도 이후에 네, 라빌 마가노프가 병원에서 루크오일 갑자기 추락사를 회장이네요. 하죠. 이 사람도 사실 그, 그 올리가르히로 네, 푸틴의 집권과 더불어서 거대한 부를 쌓았던 인물이에요. 러시아가 원래 에너지 산업이 엄청나게 어, 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음, 뭐 석유라든가 음, 음, 아니면 뭐 광석, 음, 광물, 음, 뭐 석탄, 뭐 음, 이런 재벌들이 상당히 많은데 러시아에 음, 여기 마가노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푸틴에 대해서 돌아서죠. 공개적으로 푸틴을 비난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놓고 병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이고, 예. 이때도 뭐 전혀 인정한 게 없었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여기다가 써놓지를 못했을 뿐이지, 네, 러시아의 이 올리가르히들은 음, 어마어마하게 신흥 지금 재벌, 예, 신흥 네, 재벌들은 전부 사실상 다 숙청이 됐어요. 자기 편을 제외하고는 네, 되게 유명한 사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 텐데 첼시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 네, 예, 이 사람도 쫓겨났죠. 자산 다 동결되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살해당한 음, 사람은 음, 소수기는 하지만 음, 대다수가 음, 아예 재산을 다 잃고 음, 음, 다 빼앗긴 채 해외로 음, 음, 쫓겨났거나 아니면은 음, 쫓겨나듯이 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음, 음,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왜 올리가르히들, 그러니까 그 신흥 재벌, 자기를 네, 옹립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를 쌓도록 음, 많은 이권들을 음, 거의 독재 상태가 음, 됐으니까요. 그 이권들을 다 제공을 음, 해주면서 음, 공생을 음, 했는데 음, 어떻게 해서 음,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됐는지 음, 음. 음, 그 상황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그 나발리의 사망이 또 공교롭게도 그 러시아 대선 한 달 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언론, 서방 세계에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나발리를 제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점도 이제 나발리의 죽음에는 배후에 이제 푸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점도 이제 뭐 의혹을
그 쌓게끔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나발니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음. 당분간은 뭐 여기저기서 계속 좀 보도들이 나올 것 네, 같죠? 네, 현지 네. 언론에서도 여러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서방 언론에서도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엄청나게 지금 추모 음, 물결이 막 음, 전 세계에서 일고 있고 음. 러시아에서는 근데 또 추모한다고 또 잡아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추모식에 참석하는 추모객들을 아예 그 손이랑 뭐 팔이랑 다 붙잡아서 그 들고서 이제 음, 경찰이 연행해 가더라고요. 뭐 언론에 따르면 최소 350명 정도 연행된 것 같다,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이 데스노트 상당히 합성을 제가 잘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네. 네네. 뭐 사진이랑 그 표정도 비슷한 것 만화의 같고, 네, 그 사파를 좀 섞어봤는데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뿌듯해서 오늘 뿌듯한 강조, 마음을 가지고 네, 방송을 마칠 수 있을 강조하면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발리와 이 푸틴의 상황은 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또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있을 때 음, 한번 음.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네. 미스테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네, 안 이제 많아 풀렸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